금일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는 7월 운영회의 시 논의한 회의 진행 방식 제안에 따라 각 동별로 7월 안건 선정 사유에 대해 발표 후 시장님과 함께 토론 방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경청하신 후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지역위원님들과 토론하고자 7월 안건 상정건에 대해서는 금일 지역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발표하시고 8월 지역회의 시 시장님이 설명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동구 2권역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천호입니다. 매번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걸 보고 진짜 지역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번 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역회의가 5번째입니다. 6개 권역으로 해서 내일까지 6개 권역으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어저께 지역회의를 가서 너무 놀랐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역회의인데 이게 서로 소통을 하시는지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구나. 사전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금요일날 느꼈는데 어제 거는 한번 여기 시간 되시면 한번 페이스북에 생중계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어제 거를 한번 보시면 어제가 이제 화성 서부 쪽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분들이 전 그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내 생각엔 1, 2년 후에 돼야 될 일이 불구하게 짧은 기간에 그분들이 하시는구나 라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 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야 진짜 그분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게 그냥 구구절절 느낄 정도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집에 도착하면 11시가 넘었더라고. 서부권역은 좀 멀어서. 근데 가면서 이 지역회의라는 걸 만들기 참 뿌듯하고 잘했다 좀 싶었습니다. 저희 지역회의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달에는 우리 민주당 단체장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지난주에는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하는 최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그 사례의 주인공 자체가 시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데 사례는 시에서 주제도 정해주고 이런 형태를 취한 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은 서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매달 하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과제도 선정하고 지역에 논의하고 내 마을을 바꾸겠다고 논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좋은 사례를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내가 조금 더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식사 때 마치자마자 아마 오셨겠지만 그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이 화성 시민분들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시에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체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시작 전에 그 병점 1동에서 공공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관련과 협의 결과 병점동 이런 이후부터 건립 계획이 아직 교육청과 협의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해서 그 병점 1동에서는 9월 이후에 재상정하기로 지역위원님들끼리 아마 논의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병점 1동은 안건 발표 없이 8월 안건을 재논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부 2권역 자체회의를 진행해 주실 주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지역회의 주재자는 병점 1동 최종인 위원님입니다. 큰 박수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지역회의를 주재하게 된 병점 1동 최종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회의 안건 상정을 우선 하고요. 그 안건에 맞는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진안동에서 주신 안건인데요. 아주레미건 이전 계획에서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안동 그 제안자분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시죠? 직원 여러분 마이크 좀 앞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녁에 식사들은 다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진안동 지역 대표자분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지역회를 다니시면서 목도 아프시고 발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시청 관계자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안동에서 지난달에 토의예고 건의했던 사항 중에 아주레미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벌써 정착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이 넘었는데 사실 지금 거기가 도시화가 되면서 주택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공동주택, 파나마 아파트,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LG자이 아파트,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이제 쭉 감싸고 아주레미콘을 이제 있습니다. 근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이제 월드 메리디안 사이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분진이 까맣게 허옇게 묻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사는 우리 주민들을 헤아려 져서 갖고 원칙상은 벌써 한 10년 전에 비봉에서 남양 넘어가는 그 왼쪽에 아주레미콘이 이제 이사 가기로 돼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이제 동탄1 터지고 태안 1지구, 2지구, 3지구 터지면서 또 동탄 2까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주레미콘 관계자들이 계속 눌러 앉아서 주민들한테도 각서를 그 전에 이제 지난일 이장 보는 그 후배한테 각서까지 써줬었어요. 언제까지 이사 가겠노라고. 근데 써줬는데도 계속 그냥 궁둥이가 무거워갖고 깔고 앉아있으면서 여태까지 작금에 이렇게까지 안 나갔는데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피해가 병점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고 진안동 그 일대 사시는 분들한테 큰 환경적인 분진이 이제 안 좋잖아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질병도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정남면 괴랑 이루다가 제가 볼 때는 가는 걸로다가 부적포가 됐는데 빨리 도시화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진안동 전체 주민이 건의도 지금 지역구 시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소명 받아가고 결정을 빨리 해서 그쪽도 개발하는데 좀 그래 진안동 발전도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 뜻에서 아주레미콘을 소속히 이전하는데 시에서도 시장님도 나서주시고 그래서 환경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대표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서 계속 6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제일 더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큰 우리 진안동에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레미콘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아주레미콘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는 의원분도 계세요? 반월동 계시면 잘 모르시죠? 위치 설명부터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그 진안동 그 주민센터 쪽에 있죠. 오래된 병점 쪽에 계신 분 다 아실 텐데요. 아주레미콘 이전 계획은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전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경남면 괴량리 쪽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이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나 혹시 레미콘 이전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신가요? 이쪽에서 없으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시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전체다. 예, 알겠습니다. 준호장 저희 제안 발표가 끝나고 시장님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아주레미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점 이동에서 제안 주셨는데요. 고인돌 공원 조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 이문역 병점 이동 지역 사회위원 최건휘라고 합니다. 이번 병점 이동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병점동에 소재하는 고인돌 그것을 문화재 지정과 고인돌 역사공원으로 추진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은 현재 862의 2번지와 2번지에 소재하는 그 고인돌 그 주변 인근 지역이 병점고와 구봉초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64의 1번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 펜스 치는 것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 고인돌 소재하는 곳이 굉장히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리가 되면 주변 환경이 정비가 되고 아울러 문화재 지정과 고인돌 공원 추진을 하고자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강화, 고창, 화순 등재 있는 고인돌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결과로 봤을 때 이미 고인돌의 가치는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그 오산 세교 고인돌 공원과 수원 팔달산에 있는 지성묘군 그리고 현재 병점동에 소재하는 고인돌 이것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시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두 곳이 어떻게 고인돌 공원하고 고동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고인돌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고인돌을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문화재로 지정을 시키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지성묘군이 사기가 존재하는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보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순 성곽에 사용된 채석장이 또 바로 위쪽에 있어서 그거와 연관해서 역사적인 탐방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육장으로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병점에 소재하고 있는 고인돌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보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인돌 소재지가 864의 1번지입니다. 그게 병점고역 구봉소 사이에 있고 면적이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진목원 공원이고 소요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3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돌을 채석했던 채석장이 주봉공원 동산로 북쪽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점에 고인돌을 문화재 지정을 시키고 또 고인돌 공원 한다라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사시대의 거성 문화를 우리가 보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인프라가 풍부해집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구봉공원의 숲해수리라든가 앞으로 완공될 유아 숲체험장 등등 연계가 된다면 이 지역의 인프라가 훨씬 풍부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인돌이 존재하는 8642 2번지는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 지역 환경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공원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변 환경이 훨씬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그곳 현장 보존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시급하게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인돌과 건너편에 있는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곳 두 곳을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과 고인돌 공원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방치되고 있는 864의 1번지 인접필지와 지금 고인돌이 소재하고 있는 두 곳을 합병해서 고인돌 공원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고인돌을 우리 병점 2동에서는 이것을 문화재 지정과 고인돌 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거는 추정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기는 3기로 추정이 되고요. 한 4, 5년 전부터 이 고인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주민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여러 조사를 했고 원주민에 의해서 저기는 고인돌이다. 고인돌이 많았다. 이 도심이 생기면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고인돌에 사용된 돌을 채석했던 채석장이 구봉공원 등산로 북쪽 경사지에 있다. 저것이 채석장이다. 이렇게 구전으로 원주민이 여기서 태어나고 어릴 때 뛰어놀고 했던 그런 분들의 정원이 많았습니다. 오산세교 고인돌 공원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 바위에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라고 뛰어놀고 했던 그곳이 책임자인 오산시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현재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고인돌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이 여러 축제도 하고 이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오산의 랜드마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점 2동에서 병정동에 소재하는 고인돌을 고인돌 공원으로 추진해달라, 문화재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은 금암동처럼 오산 금암동에 있는 고인돌처럼 책임자인 화성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게 고인돌이 맞다, 그리고 채석장도 맞다 하는 어떤 전문가의 진단을 해서 입증을 해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화성시가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재 상황을 좀 더 보존 관리하면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인돌이 소재하고 있는 인접지까지 밭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고인돌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고인돌과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두 곳을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화성시가 철저히 조사해서 입증을 해서 맞다. 그러면 그것을 고인돌 역사 공원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동이동 고인돌 공원 조성 계획안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현실화 적용안을 선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긴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땀도 많이 흘려서 복장을 좀 간소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참 주차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반월동 이편한시장인데요. 지금 아파트 주차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 매년 입주민 차량들 등록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면 주차, 코너 주차 모든 걸 다 활용해도 이 공간 자체는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입주민 간의 싸움, 관리사무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저희가 과연 적정한 주차 비율, 세대 수 대비해서 주차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제일 최적인가를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015년 입주 기준인데요. 저희가 100% 다 화성시 아파트를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일단 동부 쪽, 동탄 2, 그다음에 이런 동부 쪽 아파트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차 비율이 세대수 대비해서 1.5 이상이 되어야지만 굉장히 적정한 주차 수준이다. 즉 코너 주차나 이면 주차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설사들은 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5 이상을 거의 유지를 하진 않습니다. 보통 1.2, 가장 많은 지금 보시면 1.2가 지금 거의 한 25개 아파트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1.2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분양을 한 병점 아이파크 캐슬도 약 1.2 수준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아마 15년 이전의 아파트는 아마 더 심각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3.1% 정도가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아파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공동주택에 우리 아파트의 주차 공간을 충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둘러를 봤더니 장애인 주차 구역의 공간들이 많은 공간들이 좀 비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화성시 법정 기준에선 화성시 조례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4% 이상을 장애 주차 구역으로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 반월 나노시티역 신동탄 이편산 아파트의 37일간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대수입니다. 쭉 날짜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주차하는 대수가 1.5%를 넘지 않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화성시에서 요청하는 거는 지금 4%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1.5%를 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그만큼 나머지 2.5% 항상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냐면 죄송합니다. 배터리 지금 법적 최소 기준이 2%인데요. 저희가 2%만 적용을 해도 약 34대를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경기도는 과연 28개시, 즉 3개 군이 3개 군을 제외하고는 28개 시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 전용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2%를 갖고 있는 데가 6개시고요. 2.5%가 1개시입니다. 파주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가 15개시고 그리고 4%를 갖고 있는 시가 저희가 화성시를 포함해서 6개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4%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건 사실 이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리의
논쟁을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4%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한번 그러면 주차구역을 만들어 볼까 하고 제가 다른 논리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법령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관련 법령이 중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제일 상위 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화성시 주차장 관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제4기법 제6조 1항인데요. 이 법을 보시면 죄송한데 포인터가 어디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2004년부터 2%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2에서 4%를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 조례로 설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위법을 또 보게 되면요, 관련 법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을 보게 되면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법률 제정은 98년도에 되어 있지만 2004년 7월 1일 날 이 조례 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파트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파트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입주한 후에는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장애인 주차 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에서는 보시면 죄송합니다. 조례에서는 2005년도하고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05년도에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의 4% 이상을 설정하게 돼서 조례를 정해졌고 15년도에 여기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가 아닌 당의 시설물의 법정 기준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로 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4%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2005년과 15년 요 사이에 보시면 화성시 조례 기준에서는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의 4%고요. 15년 좀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보시면 15년 이후에는 당의 시설물의 법정 기준입니다. 법정 기준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의 4%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가 302세대입니다. 그럼 0.71대를 곱하게 되고요. 85 이하가 한 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1085세대입니다. 법정 기준의 주차 대수는 1297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 대수는 입주민들을 고려해서 1703대를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가 2015년 7월 24일 날에 공사 승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1703대, 즉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1703대에 대해서 4%를 적용해서 68대가 되는데 15년 이후의 아파트는 법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51대만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즉 17대가 15년 이후의 법을 이용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즉 현재 바뀐 조례로 저희가 조례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15년 이전에 공사 승인을 허가를 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1% 이상의 주차 공간을 초과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요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 주차장을 또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탄력적
즉 아파트 전용 입주한 아파트의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화성시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기존의 4%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 4%라는 자체는 화성시를 아름다운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화성시 모든 아파트에 최신 개정의 주차장법 조례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1% 이상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장애인 가구의 거주 현황을 고려하여 주차 대수의 법률 최소 비율 2%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한 저희가 0.5에서 1%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새롭게 선정한 주차 구역 이후에 남은 주차 구역을 가지고, 화성시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을 배려하는 법이 주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임산부, 환자 등을 위한 주차 구역을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주차 구역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서 화성시에서 이런 주차 구역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정말 우리는 이 4%를 바꾸는 게 아니고 최고의 법정 기준을 적용해서 정말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에 아까 주차장 조례를 보시면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이걸 사실 설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을 새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르신이나 임산부, 환자 등에 대한 또 추가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차구역을 배정한다면 정말 그 어른들을 공용하는 효의 도시로 또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남은 공간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서 전기 차량에 대한 주차구역.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15년 이전의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기 차량에 대한 주차구역을 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도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전기 차량 주차구역을 배정하게 되면 아마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부터는 어떤 전기차 활성화 대책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아마 혁신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인데요. 그 저희 또래의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성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살인의 추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살인의 추억을 생각하시더라고요. 16년 전 영화인데 이때 보시면 송강호 짜장면 먹는 장면, 발차기 이걸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기도 중에서 농가 밭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범죄가 아직까지 그 살인의 추억을 보면 아직까지 그 범죄를 실제로 검거하지 못하고 이제 영화가 종료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범죄 검거율이 되게 낮은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런 아직까지의 이런 이미지를 화성시가 갖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사실 경기도 중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아파트도 많고 기업 연구소도 대기업 연구소 2개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하고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도 있고요. 이런 연구소도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정말 첨단 도시라는 것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에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반월동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병점 이동의 권영일입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은 말씀하신 이유가 주차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애인 주차 구역을 퍼센트를 좀 조정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퍼센트를 움직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네. 기존의 4%라는 자체는 저는 논쟁을 하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성시에서 장애인들이 추후에 장애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이 약자를 배려해서 최고의 높은 수치를 지금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수치를 바꾸지 않고 기존의 최근의 법을 속으로 적용하게 되면 15년 이전의 아파트들은 주차장 공간을 한 1% 정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즉 아까 보시면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해결이 되겠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 100%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에다가 오히려 이 사안보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저녁 시간에 남아있는 공간 그리고 상가에 저녁이면 비는 공간들을 잘 융합해서 가령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일반 주택에 몰리는 시간과 상가 그리고 학교에 비어있는 시간들이 잘 맞추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게 지금 해결을 위한 자리라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예, 잘하겠습니다. 그 병점 이동의 권영일 위원님이시죠. 예, 좋은 지적 주셨고요. 아마도 그 퍼센테이지 조정이 아니고 제안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개선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개선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의 효과는 좀 미미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추가로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좋은 안건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병점이 따로 의논하셔서 새로운 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그 세 가지 안건을 제안드렸는데요. 진안동의 아주램프 이전 계획, 병점 이동의 고인돌 공원 조성 계획이요. 방금 반월동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 서두에 총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한 답변보다는 오늘 회의를 보시고 느끼신 점이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시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뒤에서요 한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지역회의 말했듯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우리가 얼마나 다른 형태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나 몸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준비를 할 수 있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나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구나. 이런 게 화성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처럼 지금은 제가 러프하게 하고 좀 아까 여기 주재자분께서도 이걸 가지고 시에서 준비해서 다음 달에 답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똑같은 장애인 구역 가지고요 다른 지역회의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그때는요 이게 그 지역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화성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장애인 공간을 줄이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 답이 그거예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봤을 때와 한 줄 했을 때는 답이 다릅니다. 제가요
지금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이거 딴 분은 못 보실 텐데 저한테 이런 지역회의 대략 어떤 안건이 나올 거다 해서 대략 저한테 답을 줘요. 그러면 그래야 제가 사전에 그 현장도 가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왜 이런 방식이 워낙 좋으냐면요. 제가 답변 겸 겸사겸사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최금인 위원께서 발표하시는 고인돌 문화재 공원 추진에 대한 안이 있었어요. 요거에 대해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 드린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받은 이거 공무원들이 우리가 함께 하자는 얘기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사람이라 잘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함께 가는 시작이에요. 저희 최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아까 설명을 워낙 다 잘 들으셔가지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재지가 화성시 병점동 864-2번지입니다. 그리고 고인돌 사진까지 첨부하셨죠?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만 시 공무원이 저한테 답변에 참고하라고 준 자료입니다. 장소가요 864-1번지입니다. 요구한 데랑 딴 데 걸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니까 완전 엉뚱하죠. 이런 게 절차가 지금처럼 가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 논의해서 고인돌 해야 됩니다 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저까지 오면서 주소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제가 매달 오는 회의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그런데도 이게 지번이 바뀌는데 다른 분이 얘기해서 제가 여기 안 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지번에는 아까 그 사진 다 보셔서 이미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면은 소재지가요 공원이고 화성시입니다. 지목이요. 여기 소재지 제가 한 거는요 사유지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왜 시 위주의 행정에서 지역회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야 되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회의 할 때도 이제는 시장이 혼자 슈퍼맨처럼 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역에 대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내일처럼 논의하면 저와 머리 수준이나 모든 거에서 최소한 나신 분이 수십 분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굳이 시에서 혼자 하고 해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6개 권역으로 한 몇백 분이 화성시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전에 준비하고 다른 법령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딴 데는 우리 병점동 864-2번지에 고인돌이인데 공원을 만들까요? 이래서 시에서 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자마자 이런 논의를 하고 그걸 시민들하고 함께 한 거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가정하에서 저희가요 저는 그 고인돌에 대한 거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조금 아까 제의한 걸 이런 방식에서 여기서 안건으로 지역회의 주재자분이 채택을 하시면 저희가 그 과정을 다 보고 어쩔 때 제가 좀 일찍 가더라도 채택되면 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발주자의 의도를 제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의도였구나 하면 실무자가 저한테 중간에 이러이러하고 여기 한번 현장 들려봅시다 이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한 줄로만 오면 여기 고인돌도 없는데 그분 왜 내셨을까?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아까처럼 이런 현안을 듣고 여기에서 지역위원분들이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그러면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현안으로 채택하자라는 이 객관적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이 현황을 다 봤고 저도 필요한 모르면 그 영상을 돌려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알면 제가 과정과 절차를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한테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고 와서 엉뚱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안 바뀌었으면 제가 저렇게 영상까지 다 준비한 거에 무색하게 저는 864-1번지로 딴소리하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까 발표하신 분의 내용을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요
다음 달 지역회의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데 저희도 저한테 온 거는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별 하향 조정, 이게 주제예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위원께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왜곡돼서 또 들어오잖아요. 바뀌셨구나. 3% 하게 되면 일단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가 네네.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3%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어떤 그런 근거로 해서 그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저렇게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좀 아까 그 내용에 어느 거에서도 별로 뭐 제 수준에서는 험잡을 단어 한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야, 저렇게 완벽하게 PT를 하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저렇게 와서 저 설득하면 거의 다 제가 사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제가 이 사안하고 비슷해서 하나를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선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게 화성시가 추구하는 게 함께하는 나눔 도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를 해야 되는지 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하반기에 장애 주차 비율에 대해서 장애인과 대화를 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치겠다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아까처럼 그랬는데 저희 공무원분들에서 답을, 저는 저 방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진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대안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 근간으로 저희가 좀 공청회도 하고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진짜 좋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찾아내는 대안, 장애인도 수긍할 수 있는 대안,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대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좀 가져갈까를 다음 달까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 그 다음에 다른 지역회의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답변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희 자료에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 어디는 몇 프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그 비율까지는 봤는데 저희가 먼저 제가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곧 추진될 텐데, 작은 공간은 못하면 거기 저희랑 좀 생각을 같이 하시는데, 시청 주차장, 주차 공간이 넓은데, 기본적으로 넓은 데서 다자녀 가정 주차구역,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다자녀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어르신 주차 공간, 이런 걸 시범적으로 저희가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곧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이 만성적으로 적자 공간은 못 만들겠죠. 부족한 공간은. 근데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는 데부터 만들자. 그건 좀 아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 공간을 좀 변호틀해도 건강한 사람은 옆에서 거기까지 10m, 20m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이마트 이런 데도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충분히 그 주차장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를 2분, 3분 이렇게 데리고 마트에 오신 분, 이런 분은 10m, 20m 훨씬 힘들 수 있어요. 애를 안고 갈 수도 있고 업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입구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장애인이 계신 분의 아파트 선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내서 한 동에 좀 많이 살 수도 있고 옆 동엔 적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장애인 칸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적정한 시점을 해서 그 주차 공간 이동하는 비율을 시에서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에는 그 통로에는 한 분도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엔 3분 사신 분이 여기 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만에 한 번 해도 그 비용이 저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분은 등록을 해서 시에서는 금방금방 파악을 합니다. 이사하거나 뭐 하면 장애인 현황 이런 거를 다 등록하고, 저희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장애인 현황을 현재 어디에 몇 분 살고 있는 걸 시에서는 다 현재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이동의 편리가 있어야 되는 장애인이 있고, 예를 들면은 같은 장애인이어도 장애인 주차장이 바로 입구에 있어야 되는 장애인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손가락 한두 마디가 단절된 장애인분은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그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요 부분을 일단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성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담당 부서랑 총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요것도 그렇게 답변을 좀 말해. 오늘은 천상 제가 듣는 과정이고 오늘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방향 잡은 거는 전 진짜 지역회의 활성화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훨씬 논의해서 좀 더 답변이 쉬운데, 이 아주레미콘 문제는 시에서는 이거 옮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과 똑같아요. 그 이유가 이미 그 위치에 그 회사가 어울리진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딱 있으면,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전통 한복과 고무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있습니까? 하지만 이 복장에 고무신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어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울려야 되는데, 이 레미콘이 30년 전에 이전에 이미 거기 들어왔고요. 아파트 1호는 그 이후에 섰어요. 근데 이거를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레미콘이라는 데가 분진도 많이 생기고 이동하면서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옮겨갈 때가 저희 정남면 거기도 화성시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논의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몇 차례 개최를 했어요. 그쪽에요. 저희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걸 적극, 아주레미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뭐 그 지역이라는 걸 빼고는 옮기는 거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쪽 지역도 여기 지역회의처럼 지역회의가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아주레미콘 이주 반대 대책위원회처럼 해가지고 이게 첨예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거꾸로 여기에 뭐 지금처럼 개발 안 되고 지금 인구의 여기 3분의 1만 사신다고 해도 일로 레미콘이 온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정이 조금 지난합니다. 현재 상태가요. 저희가 여기서 처음에 옮기자 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화성시 아니고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선정한 데가 화성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그쪽하고 논의라고 해서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다음 달에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공동위원회를 좀 만들든가 해서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우선적으로 제가 진안동에서 옮겨야 된다는 거는 뭐 누구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요. 시의 입장도 거기에는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주레미콘도요. 아까 아주레미콘이 생각이 바뀌었나? 이게 아니고요. 아주레미콘도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조금 오해세요. 아주레미콘도 그거를 옮기면 아주레미콘은 그게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옮긴다고 그 땅이 뭐 화성시 땅 되는 거 아니고 그 회사 땅이 돼요. 그러면 그게 옮겨가면 거기가 공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 옮겨가면 뭐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상업지역이나 아파트 들어옵니다. 이 둘 아니면 들어올 게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레미콘 입장에서는 안 옮길 이유가 현재 실질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주레미콘도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느 게 적절한 대안이고 조금 더 좀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도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보다 지역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왔으니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일주일에 한 차례 만났다면 일주일에 2차례 만나서 조금 더 방향을 강구해서 다음 달에, 이건 오늘 뭐 이러한 걸 안건을 채택한 과정이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은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기는 4월부터 시작했고 동탄 1, 2권역은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동탄 1권역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4월에 한 대가
공담도 진짜 준비를 지금 하듯이 했고, 제가 어제 거 보라죠. 어제 그분들은 한 분은 이 PT자를 못 만들어서 그걸 전부 우리 한 20년 쓰듯이 볼펜으로 자대고 거서 딱 했는데요. 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컴퓨터로 하는 건 좀 쉽잖아요. 이걸 수기로 다 써서 이걸 PT를 만드셨어요. 수기로. 그 농민분께서. 근데 오늘 여기 하신 것도 진짜 어느 거 하나가 지역회의가 너무 한 1년 후에 대사안이 한 3, 4개월만 돼서 저도 오늘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논의가 저는 화성시를 10년, 100년 전 충분히 앞당겨서, 아까 우리가 산내 추억 이런 도시 있잖아요. 시민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선도 도시로 저는 충분히 살인의 추억을 완전히 뒤집어서 시민 중심 도시가 어디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가 어디냐, 이런 도시로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재물이었는데 시장님 물을 가져가셨어요. 재물은 다시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말씀하신 게 다른 지역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한 것 같은 것 좀 볼 수 있는, 아니면 그 안건 내용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는 뭐 홈페이지 같은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가 아니고 화성시청 홈페이지 한쪽 면에다가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게 뭐 어렵진 않죠? 뭐 이런 안건들에 대한 거에서 그거 지금 회의.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각 지역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 지역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를 올려도 좋다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허락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녹화되는 영상은 몇 월 며칠차 어디 이건 천상 처음부터 저희가 공개한다 했으니까 영상은 올리고, 이 내용한 페이퍼는 그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저희가 받은 데 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 진행 과정에서는요, 저한테 질의를 할래도 요 주재자분의 승인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지역회의는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 주재자분이 있어서 제가 시장인 거는 별 아무 중요한 사안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든 결정권은 주재자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면 주재자분한테 하시는 게, 이분을 존경해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지역회의를 존경해 드리는 거 아닌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장님이 제 물은 가져가셨는데 원리는 잘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이크 잠깐 들으시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밤늦도록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의 발전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인돌 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병점동 고인돌 공원에는 병정고등학교하고 구봉초등학교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모기가 엄청 발생이 돼서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인돌 특색 있는 공원 조성하는 데는 저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문화재 지정은 절대 안 됩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면은 주변에 100m하고 50m하고 개발을 못 합니다. 하여튼 요거를 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한번 시장 현장 가보시면은 진짜 거기는 특색 있는 고인돌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유치원생이건
근방위 초등학생들이건 현장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아마 영점 이동에서 제안 주신 내용인데요. 고인돌 공원 조성 계획 안에서 문화재 지정에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왜 그런지 아마 설명 안 해주셨는데 다 아실 거라고 이거 짐작하고요.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필요한 게요. 교통 TF 지역위원 추천을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마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권역에서 2명의 위원이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교통 TF 지역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희 고명한 총무팀장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교통 TF팀 민간위원 추천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 문제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서 교통부분 관계자와 교통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화성시 교통대책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현장에서 설명을 좀 듣고 지역민의 의견을 좀 수립하고자 우리 지역 위원들 중에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내시고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회의 권역별로 지금 2명씩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 2권역에서는 오늘 교통 분야나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 지역위원분은 자진해서 하시고 싶으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또 지역에서 이분은 그런 분야에서는 좀 잘 아신다 이런 분이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의 전문위원을,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자유롭게 자원하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간에 회의가 진행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주간 시간에 현장 보도 체킹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석이 가능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지원도 해주시고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예, 추천해 주십시오. 예, 추천해 주십시오. 네, 반월동의 김장록 의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김장록 의원님은 이곳에서 생활하신 지도 오래됐고 또 이곳의 교통에 관련해서 또 평가도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해 동안 지켜봐서 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월동의 김장록 의원님인가요? 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추천 고맙습니다. 예, 저쪽 진안동에 마이크 좀 주시죠. 진안동에 이재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교통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예, 진안동에 이재현 의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추천 있으실까요? 자원도 좋습니다. 자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통 문제에 관심 많으시면 스스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그럼 2분이 저희 정족수인데 2분이 추천 받으셨어요. 추천 받으신 분들 마이크 좀 주시죠. 승낙하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월동의 김장록 의원님, 예, 승낙하시는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진안동 이재현 의원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예, 승낙하시겠습니까? 추천하신 어르신이 또 해주신 송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교통 흐름 빠른 대책을 또 저도 같이 관계기관하고 연구하면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마치 짜고 친 것처럼 2분의 위원님이 정족수인데요. 2분 위원이 추천을 받으셨고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교통 TF 지역위원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안건은요, 회칙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칙안에 대해서 토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회의가 회칙이 정해진 그 모법이 없었고요. 그 회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타 번역에서 이미 진행됐던 회칙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숙고를 하셨고요. 또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신 안건을 반영해서 회칙이 조금씩 수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부드린 자료에는요,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이달에도 열렸죠. 이달 운영위원회에서 요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총회에서 회부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안건을 상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칙안, 배부된 회칙안의 맨 뒷면을 보시면 그 중요한 내용,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안이 되어 있고요. 오늘 결정에 대한 안은 요 상정해드린 안건으로 제안하고요. 만일 회칙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동별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시거나 혹은 총회에서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안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조에 보시면 제2항에 지역위원은 연속 3회, 연 3회 지역회의 미참석 시 회의 참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로 본다. 단 위원회 경조사 같은 불가피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개정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이대로 진행하는 거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병력 이동입니다. 네네. 이게 연속 3회 하고요. 네. 쉼표가 있고 연 3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법률은 전혀 모르지만 연속 3회 엔드나 오화가 있거든요. 네네. 엔드라고 한다면 연속 3회를 하고 연 3회가 두 개 다 충족이 돼야지 될 사안이고요. 오화라고 한다면 연속 3회 또는 연 3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오화입니다. 혹은 연속 3회 혹은 연 3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요건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런. 그러면은 연 3회라고 하면은 시행이 된 날로부터 연 3회죠? 예, 이 법이 통과된 달로부터 연 3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이제 총회 지역위원님들이시고요. 각 동별로 세 분의 운영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운영위원님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회 지역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연 3회 또는 연속 3회 또는 연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총회 지역위원님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이의 없으시면 제10조의 3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10조 3항에 보시면 각 동별 지역위원이 정족수가 3인이시죠. 세 분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세 분 중에서 한두 분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을 경우 혹은 본인의 의지로 탈퇴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결혼이 생길 때 원안에는 추가 모집 없이 운영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뒷장에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
동별 운영위원이 3인이신데요.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각 동에 운영위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경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추가 모집이 안 되게 되면 그 동은 운영위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운영이 없는 상태로 그 임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안을 상정한 것은요, 각 동에서 추가로 선출하는 것으로 각 동에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동에서 추가로 선출을 해서 운영위원회 정족을 채운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개정안이고요. 이 개정안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안건을 주셔도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 없으세요? 네, 그럼 이 안도 개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2항에 보시면 본회의는 지역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라는 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위원 총회의 정족수는 183분이거든요. 10조 방금 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표결이 들어가요. 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회칙을 지금 제가 진행에 좀 미숙함이 있었는데요. 한 항목별로 그 결정을 보질 않고요. 그 개정안 제시한 항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바로 표결하는데, 개정드린 안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 회칙 전체를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13조의 2항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3분 정족 회원 정족수 183인인데요. 참석하신 인원이 34분이세요. 그러면 기존의 회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회다 보니까 이 과반수 이상의 성원이 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의견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되어 있는 항을 맨 뒷면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본회의는 지역위원 당일 출석인원과 출석인원 다수결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안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인 183인 중에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출석하는 것이 성원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출석하신 분의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의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제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1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는요, 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지역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위원은 과반수로 개최하게 되면 그 개최가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뒷면 개정안을 보시면 과반수 출석이라는 항목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으로 바로 전체를 표결로 들어가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요. 개정을 제안드린 내용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 항목은 별도로 표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전체에서 지금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셔서 전체로 회칙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표결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아직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조 항인가요? 10조에 대한 항인가요? 아니, 지금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19조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해서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온 참석하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회칙에 대해서는 처음에 회칙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총회에서 안건 상정을 다시 해주세요.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본 안이 통과된 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수정하고 회칙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회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정안을 오늘 이제 다른 안들도 똑같이 PT를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근거 자료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의 진행이 좀 원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회칙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회의 때마다 회칙에 발목이 잡혀서 다른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칙을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회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동별회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심사숙고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 아마 동별 운영위원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정해진 이유들을 설명을 또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1, 2, 3항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안이면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지 올라가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버릴 수 있는 사안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들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뭐 하겠지만 조금 이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요. 회칙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 사항을 한 번에 다 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 회칙안이 전체가 볼까요? 회칙이 23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3조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단지 기존의 회칙이 하나의 회칙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을 하나씩 논의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회의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권한을 먼저 달라고 하시는 걸로 저는 그 다음은 변경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변경이 될 수 없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이걸 보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미 결정하시는 걸로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열리고 나서 다음번에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견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진행하시는 거에 전체에 대해서 진행 후 아까 저는 이제 회칙이나 이런 거에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안건을 상정하듯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합니다.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는 회칙을 가지고 벌써 3회만 지났는데요. 계속 이렇게까지는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회자님처럼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늘은 기본 원안을 회칙을 통과시키고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에 개정안을 상정하자.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이 자리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논의하자. 이것이 2번입니다. 거수로서 우리 결정을 하려고 해요. 1번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거수하신 분들을 좀 저 손을 계속 들고 계세요. 그래야 저희가 세기가 쉬우니까. 다 세셨나요? 손 내리셔도 될까요? 두 번째 안은 지난달까지 저희가 해왔던 방식이죠. 그 개정이 필요한 된 안은 회칙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모두 토의해서 개정하자는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건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를 다 토의하자라고 하면 그걸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 건만 되면 나머지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은 그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다른 위원님 다른 거는 안건이 또 토의하고 싶으실 수도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안건을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건을 제가 드리는 안건하고 예.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사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안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안건에서 토의하고 싶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투표는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회칙을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통과시킬 것이냐, 오늘 회칙을 통과시키고 회칙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안건을 상정하자가 1번이고요. 그럴 것이 아니고 오늘 회칙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자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회칙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안건을 따로 상정할 것이냐, 오늘 안건 토의를 그냥 회칙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회칙 원안 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칙 초안을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통과를 시켜서 회칙을 상정을 하고요. 회칙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동별회의를 거쳐서 다시 안건 상정을 하는 것, 그것이 1번입니다. 2번은 지금 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회칙이 개정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제를 해서 논의를 진행을 계속하자, 이것이 2번이거든요. 지금 거수를 해주셨는데 1번의 회칙 통과의 안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손을 안 드셨는데 지금 약간은 다르셨죠, 그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우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칙 초안을 통과시키고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이 필요한 경우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은 오늘은 회칙 초안을 통과시키고 회칙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따로 개정안을 따로 상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안은요. 오늘 회칙 개정에 관한 것들을 의견을 내서 토의를 계속 해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유영 의원님. 없으세요?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조 설명하다 중단됐는데요. 14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13조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는 것이 독소조항이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19조의 5번 항하고요. 제 3절인데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까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개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일단은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신설할 수 있다라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보류된 안입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지난달에 배포된 자료하고 달라지는 부분만 간략하게 오늘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10조의 운영위원 모집에 대한 건이죠. 동별 운영위원이 3인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동에서 혹시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시는 것으로 새로 선별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두 번째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 것은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일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했고요. 세 번째 14조에 13조에 연결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과반수 출석이 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라는 항목이 수정되는 것이죠. 오늘 그 회칙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칙을 우선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안이어도 좋으니까 회칙 개정안이 있으면 동에서도 충분히 의논해 주시고요. 동별 지역회에서 의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운영위원분들께서 회칙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별 지역회의에 가시면 운영위원분들께서 많은 설명을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회칙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동부 이건역 화성시민 지역회의 회칙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면 모두 손 좀 들어주세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기록을 남겨야 돼서 이게 요거는 중요한 거라 기록을 좀 남겼어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부 이건역 회칙안 참석 34인의 운영위원분들 중 2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안건이 나왔는데요. 8월 회의 안건을 상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발표하신 거 보셨잖아요. 굉장히 위원님들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별 민원사항이나 동별의 안건은 그 지역 동별 회의를 통해서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준비할 기간도 있고요. 또 행정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 총회에서 내셔야 될 안건은 동부 이번역 전체에 대한 안건이 있으시거나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직접 안건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8월에 그 자료를 오늘 제안해 주시면 오늘은 간단한 제안을 주셨고요. 그러면 8월에 안건 상정을 정식으로 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하셔야겠죠. 구체적인 자료 준비. 다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안건을 자유롭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제가 동부 이권역 전체에 대한 주제가 되든지 혹은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주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건 있으시면 자유롭게 안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없으세요? 특별한 안건 없으시면 이대로 회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7월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부 이권역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위원님들 오늘 사회 주재하신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너무 고생 많으셨죠? 위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